직장인이 홈택스만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끝내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파트고요. 1파트 영상에서는 부양가족을 포함시키는 제공 동의 처리 방법을 확인해 봤었고요. 이제 2파트에서는 공제 신청할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하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이어가 보면요.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 신청할 내역을 확인할 차례인데요. 이 화면이 금년 연말정산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서 취합해서 제공해 주는 화면이고요.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제 자료를 확인할 기간인 해당 월을 선택하는 겁니다. 해당 월 기간을 선택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선택할 기간은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대상 기간 1년 내내 회사를 다녔다면 조회 대상 기간은 지금 화면처럼 12달 모두를 선택해 두면 되지만요. 만일 신규 입사자인데 4월에 입사했다면 1월에서 3월은 체크해서 해제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조회 대상 월을 실제로 근무한 기간으로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 중에는 회사 근무 기간에만 적용해주는 항목이 많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월세액 등등은 회사에 근무했던 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취합할 해당 월 선택을 끝냈으면 화면에 있는 한 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각 공제 신청 가능 항목마다 신청 가능 금액이 불려오게 됩니다. 만일 앞에서 부양가족 제공 동의를 한 가족분이 있었다면 지금 금액을 조회할 때 부양가족분의 사용 금액하고 본인 사용 금액이 모두 조회돼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의 사례는 부양가족이 한 분 있는 경우인데요. 조회된 항목들 중에서 의료비 항목에 있는 금액을 클릭해 보면요.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 오른쪽 상세 자료를 보면 본인 의료비 자료하고 부양가족 의료비 자료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하고 부양가족 각자의 자료를 따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회된 지출건들 중에서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항목이 있다면 해당 지출건 앞에 있는 V체크 표시를 없애주면 되는데요. V체크를 변경해주면 신청할 의료비 총액도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례로 보험료 항목을 살펴보면요. 전체 보험료 상세 내역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례에는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라서 본인 자료만 불려왔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 중에서 연말정산에서 뺄 내용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상세 내역 부분에 있는 지출 금액을 클릭하면 해당 지출건에 대한 추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출건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확인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내역 잠시 보면요.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에서 연말정산에서 배제시킬 내역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 공제자료 조회 화면에서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불려오는 국세청 자료 중에서 본인 연말정산에서 배제시킬 항목을 확인해서 빼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이 이 국세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불려온 항목 배제시키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봤는데요. 이 조회 화면에서 보여지는 공제 자료들은 국세청이 각 사업체에서 직접 취합한 자료인 건 맞지만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취합만 했을 뿐이지 공제 요건에 맞는 것만 추려서 취합한 건 아니라서요. 각 지출건이 연말정산 공제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공제 요건에 맞는 것만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려온 항목들 금액들은 상세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월세액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요. 분명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고 내가 지출한 것도 맞는데 이 화면에서 불려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건들은 본인이 직접 추가로 입력해 줘야 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공제신고서 부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제자료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다음 단계인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는데요.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이 팝업 창에서 근무처 불려온 것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해서 바로 회사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홈택스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야만 하고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원들 기본 정보를 홈택스에 사전에 등록해 둔 경우에만 여기서 다니는 직장 이름이 뜨고 총 급여액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 이름이 뜨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일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이미 작성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특별히 새로 작성할 내용은 없는데요. 앞에서 확인했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들이 모두 불려와서 이미 공제신고서가 채워져서 작성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내려가면서 부양가족 등록한 내용 맞게 적용됐는지 확인하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된 금액들 맞게 불려왔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고요. 모두 맞아서 특별히 수정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홈택스를 통해서 회사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앞부분에 있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확인 과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정 금액이 불려와 있지 않은 걸 발견했었다면 공제신고서를 확인하는 지금 바로 이 단계에서 누락됐던 비용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공제신고서 각 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수정이 필요한 항목을 찾아가서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홈택스 자료에서 누락된 월세액을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제 항목 제목들에서 월세액 항목을 찾아가고요. 제목 옆에 붙어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월세액 연간 지출 금액을 입력하는 팝업창이 뜨는데요. 팝업창 아래쪽에 있는 기타 자료 부분에서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월세 계약서를 참고해서 임대인 인적사항하고 임대하는 주택 종류 및 면적 그리고 임대 기간하고 연간 지출 금액 등을 모두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반영하기 클릭하면 방금 입력한 내용이 공제신고서에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신고서에 있는 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클릭해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다른 항목들도 모두 제목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니까요. 그 팝업창에서 금액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 항목에서 금액을 수정하고 나면 그에 대한 증빙 자료도 홈택스를 통해서 회사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화면 위쪽에서 보면 기타 서류 첨부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이 버튼을 클릭해서요. 팝업 창이 뜨면 파일 선택 버튼 클릭하고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해서 PC에 스캔해둔 증빙 서류를 찾아서 업로드해 주면 됩니다. 업로드를 끝내면 지금 화면처럼 파일이 첨부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공제신고서 수정 단계에서 새로 입력했던 월세액 금액에 대한 추가 조치가 끝난 겁니다. 이제 공제신고서 추가 작성이 끝났으면 간편 제출하기 클릭해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동의 처리해주고 개인정보 공개 여부 필요한 대로 조정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제출이 끝나면 지금 화면처럼 제출이 완료된 것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